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뻔히 알면서도 대한민국 군이 2시간이 넘도록 그게 무엇이든 내란 수계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2시간 동안 대한민국에는 2차 내란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런 장군들을 믿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과연 발 뻗고 편히 주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오늘 질의를 하면서 조금 더 불안해졌어요. 12.3 내란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네, 박한수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 질의에서 결심실 이야기가 몇 번 나왔는데요. 그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증인이 윤석열, 김용현이랑 같이 결심실에서 할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을 땐 딱 2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실패한 것 같다. 그러니까 계엄 해제하자. 아니면 아직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니까 계엄을 유지하자. 이 둘 중에 한 가지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그런 결정을 하는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 내란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게 윤석열 일당이 불법계엄 선포로 내란을 획책한 겁니다. 이 사건이. 그러면 그 이후에 군이 그 내란의 수행을 언제쯤 실질적으로 포기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결심실에서 결국에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심실에서 계엄을 해제하겠다라고 결정한 건 아닌 겁니다. 맞죠? 예, 그런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된 건 없었습니다. 네, 그런 지시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김병주 의원님 질의에서처럼 증인은 새벽 2시에 수방사 출동 가용 인원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2시 13분에 김용현이 특전사에게 다시 병력을 투입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겠죠. 이때까지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오전 질의에서 나왔던 2시 40분경에 7군단 예하 이신속 대응사단이 지작사령관에게 출동 문의한 것. 그것도 뻔히 김용현 장관이든 이 내란 세력의 전화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군 장교들에게 계엄사 개소 안 하니까 올라오지 말아라 라고 3시에도 전화하지 않으신 거죠. 그때까지는 계엄 해제를 대통령과 군이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이유가 뭐가 됐건 간에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도 차관님 뭐 적으십니까? 옆에 뭐 전달하시는 건가요? 제가 메모. 네. 그 이유가 뭐가 됐건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나서도 2시간이 지나서도 계엄을 풀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 부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당시에 뭐 법령지를 보시고 이런 것은 있어서도 뭐 구체적으로 대화하고 논의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참모총장님도 그때까지 계엄을 해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는 법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아직 의결 절차, 해제 의결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판단하셨던 겁니까? 그 전에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된 다음에 큰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 올라간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곧 근데 그 결심실에서는 아무것도 결정을 안 한 거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계엄 상황이 진행됐던 건 어떤 상황이 진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시 반에 전화해서 육본에서 출발한 버스 다시 내려가라라고 한 건 국무회의에서 다시 열어서 4시 반에 해제 의결하기 전 법적 절차가 끝나기 전인데 이때는 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까? 군은 그런 훈련을 할 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군은 그런 훈련을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계속 상황이 이어졌다라고 하셨는데 3시 반에는 법적인 절차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종료시켰단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때까지 해제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하든 말든 내란 수계 명령에만 끝까지 따른 겁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요. 박한수 증인이 허수아비가 아니라 군사반란의 주요 임무를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결심하기 전까지 끝까지 수행했던 사람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뻔히 알면서도 대한민국 군이 2시간이 넘도록 그게 무엇이든 내란 수계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2시간 동안 대한민국에는 2차 내란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2차 내란 시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야기하셨지만 최소한 그 위험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시간 동안 군이 뭘 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박한수 증인 그동안 뭐 하셨는지, 김용현으로부터 2시간 동안 어떤 지시 받았는지 지금까지 밝혀진 게 없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대통령님의 결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은 훈련할 때 직속상간의 상황 종료 명령이 떨어져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부대 상황이 종료가 되어도 저희 상황실은 직속상관이 종료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장관이
3시 20분까지는 예, 계엄 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네, 않았다. 저희 참모총장님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예, 예. 네, 첫날이기도 하니 이거는 좀 명확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행님, 저는 오늘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오늘 군의 답변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난번처럼 국회에 나와서 다들 방송 보고 알았다라고 한 답변은 오늘도 하고요. 그것처럼 이제 말을 또 다 맞춰서 오셨어요. 사전 모의자들 그 전에 준비한 거 하나도 없다. 날짜만 알고 있었고 나는 명령권자인 대통령의 말을 따랐다. 그리고 당일에 내란에 동원됐던 군인들은 나는 법률적인 건 잘 모르고 그냥 명령권자의 말에 따랐다. 군인들은 원래 그렇다. 저는 좀 참담합니다. 기본적인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한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명령을 내리면, 그러니까 국회를 봉쇄해라,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이런 걸 하면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항명으로 나중에 재판받더라도 따르지 않아야 합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적법한 명령에 따라야 된다라고 법규에 돼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명령은 따르지 않아야겠죠? 예,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뭐 항명이 아니라는 것이 또 저희들 네, 판단하고 대법원의 있습니다. 판례입니다. 네. 또 물어보겠습니다. 80년 광주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고 학살하라는 전두환의 지시를 받았던 군인들은 전두환 말대로 학살에 나섰어야 됩니까? 항명했어야 합니까? 그것은 뭐 따르지 않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을 제외하고 오늘 태어나서 장군이라는 사람들을 직접 처음 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장군들의 법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라는 것이 저는 좀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좀 소름 돋습니다. 이런 장군들을 믿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과연 발 뻗고 편히 주무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오늘 질의를 하면서 조금 더 불안해졌어요. 12.3 내란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차관님 아까 2차 계엄 시도는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확정적으로 답변하시던데 그 판단은 수사기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군사반란죄 적용에 대해서 여쭤봤더니까 그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거라고 답변하셨잖아요. 박안수 육참총장은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상황이 이어진다고 하고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대통령 개인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 말들은 다음에 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친위 쿠데타 하려고 하면 군이 또 지난 12월 3일처럼 가담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답변입니다. 왜냐? 그때도 군통수권자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가 명령을 하니까. 저는 군에 대한 신뢰도 다 박살내고 상관의 명령을 운운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반성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차관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2차 내란 시도가 없었다라고 단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위법부당한 명령에 그냥 상관의 명령이라고 따르고 그렇게 해서 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 내란의 주요 공범으로 군이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을 뿌리 뽑고 내란의 반란의 씨앗들을 뿌리 뽑으셔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 관련 법과 원칙에 준수해서 모든 판단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여기 제 뒤에 있는 모든 사령관부터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잘 알 겁니다. 그러나 아마 현장에서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또 책임질 부분들은 책임을 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또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면 또 그런 법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제도와 또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워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